볼까요? 유사거리 함수는 되면서 거리 함수가 되지 않는 예를 찾아라. 유사거리 함수는 뭐예요? 네 번째 조건이 만족 안 되고 위에 세 개만 만족하는 거죠. 네 번째 조건이 뭐죠? 서로 다를 때 거리가 0보다 크다. 예, 이 조건이 만족 안 되지만 위에 세 개가 만족되는 예, 그런 예를 찾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d라는 함수, x 곱하기 x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모든 x, y에 대해서 거리를 0으로 줘요. 0. 그러면 위에 세 가지 조건 다 만족돼요. 자연스럽게 만족되는데 네 번째 조건 서로 다른 값에 대해서는 0보다 커야 되는데 그게 만족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슈도 메트릭 유사거리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정의 6.5 볼까요? t가 x에서의 거리 함수라 그럴 때 이제 한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 두 집합 사이의 거리, 또 어떤 집합의 지름 이와 같은 개념을 정의하겠는데요. x의 한 점 p와 x의 부분집합,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점과 a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d p, a를 infimum of d의 pa such that a는 a, 즉 a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거리를 재가지고 그 중에 infimum, 제일 작은 거, 극한값 infimum을 찾는 거를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집합 A와 B가 있을 때 두 집합 사이의 거리 D의 A, B는 그야말로 A에 있는 원소와 B에 있는 원소들 사이의 거리를 재서 그 중에 인피멈을 계산하는 거. 그 다음 A의 다이아메타는 뭐냐? D of A는 A에 있는 두 점 A와 A' 사이의 거리를 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를 수프리멈, 그 수프리멈 값을 A와 집합 A의 다이아메타, 지름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메타가 유한한 값을 가질 때 우리는 A를 유기의 집합이다. 또 유한하지 않을 때를 무기의 집합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기로 하죠. 자, 예를 들면 D가 지난번에 했던 X에서 이산거리 함수 뭐예요? 같을 때는 0, 다를 때는 1을 주는 함수라 그러면 X의 부분집합 A, B와 점 P에 대해서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 P와 A 사이의 거리는 그 점이 A에 들어있을 땐 0이 되고 A에 들어있지 않으면 항상 1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A에 들어있지 않으면 여기 A에 있는 모든 원소들 사이의 거리가 다 1이니까 그런 거에 인피멈 해도 1이 될 테고요. 그죠? 들어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잡아주면 0이 될 테니까 인피멈 해도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도 두 집합 사이의 거리도 두 집합에 교점이 있으면 0이 되고요. 교점이 없으면 즉 디스조인트 하면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얘 6.7 볼까요? 실수에서 집합 A는 0에서 1까지 그 다음 B는 1에서 2까지 이게 A이고 이게 B예요. 이럴 때 D가 보통 거리 함수라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는 A에 있는 원소 A와 B에 있는 원소 사이의 거리들을 계산해서 그 중에 인피멈을 구하니까 뭐가 될까요? 굉장히 점점 가까워져서 0이 되겠죠. 그죠? 두 집합 사이의 거리는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D 스타를 이산거리 함수라 그러면 두 집합 사이 거리가 항상 1이 돼요. 왜? 여기에 있는 원소와 여기에 있는 원소는 어쨌든 다른 원소잖아요. 다른 원소 사이의 거리는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점이라 하더라도 여기 있는 원소와 여기 있는 원소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거리가 1이죠. 그러면 그런 거에 인피멈을 구해도 거리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 함수가 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완전히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두 집합 사이의 거리를 얘기했는데 이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는 좀
거리 함수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D가 X에서의 거리 함수라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 집합과 점 사이에 주어지는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 또는 뭐 두 집합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은 이런 성질을 가져요. 첫째,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음수가 아니다. 즉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두 집합 사이의 거리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다이아메타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점이 A의 원소 속해 있으면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는 0이 된다. 그 다음 서로 소일 때는 두 집합 사이의 거리는 서로 소가 아니면 두 집합 사이의 거리는 0이 된다. 그리고 A가 유한집합이면 A는 6A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정의에 의해서 바로 얻을 수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어떤 A에 속해 있는 원소들 사이에 D, P, X 이런 것들의 인피멈이니까 어쨌든 D, P, X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피멈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D의 X, Y 그런 것들의 인피멈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건 수프리멈이니까 또 뭐 당연히 크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정의를 살펴보면 이게 다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위 이 정리 4개 이 4개에서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여기 성립하느냐 즉 점과 집합 사이의 거리가 0이면 그 점이 그 집합에 속하느냐 이게 안 된다. 또 두 집합 사이의 거리가 0이면 디스조인트 하냐 서로 소유냐 이것도 안 된다. 또 6A면 유한집합이냐 이것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예들이에요. 자, 먼저 실수의 보통거리 함수일 때 A 집합을 0, 1이라 놓고요. P를 0이라 놓으면 이 사이의 집합과 점 사이의 거리는 0이죠. 하지만 P는 A에 들어있지 않죠. 그죠? 또 두 집합 0, 1이라는 오픈 인터벌과 B라는 집합 0이라는 점을 갖는 집합을 생각하면 두 집합 사이의 거리는 0이죠. 왜냐하면 여기와 여기 속해 있는 원소들 거리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다 보면 인피멈이 0으로 가요. 그죠? 하지만 두 집합은 디스조인트죠. 그 다음 D를 이상거리 함수라 그러면 그리고 A 자신을 실수라 그러면 다이아메터가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죠. 왜냐하면 이상거리 함수니까 뭐 함수값 이 거리 값들 D의 X, Y들이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수프리멈 해도 1이죠. 하지만 실수 전체는 무한집합이죠. 그죠? 그래서 6A지만 무한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공집합일 때는 뭐 이거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아예 약속을 이렇게 하죠. P와 공집합 사이의 거리는 무한대로 또 어떤 집합과 공집합 사이, 두 집합 사이의 거리도 무한대로 그리고 공집합의 다이아메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계산을 할 때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첫 시간에 6장 첫 시간에 이제 거리 공간은 본래 우리 실수와 평면에서의 물리적인 거리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보통거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물리적인 거리를 조금 일반화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일반화한 거에서부터 이제 위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거리 공간에서도 위상이 나타난다 하는 거를 알아보기로 합시다. 정의 6.10 볼까요? D가 X에서의 거리 함수일 때 X의 한 점 P와 임의의 양수 델타에 대해서 S의 D는 여기 거리 함수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거리가 여러 같은 집합에 다른 거리가 막 나오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이거 안 써도 돼요. SD의 P, 델타 P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델타인 이와 같은 열린 공 오픈 스페어의 약자
스페어의 약자 S를 쓴 거예요. 오픈 스페어 또는 뭐 어떤 책에서는 오픈 볼이라고도 해요. 오픈 볼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래서 S의 D P, 델타라는 뭐냐 P에서부터 X까지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네. P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평면이라 그러면 P에서부터 네, 반지름이 델타인 요 안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 네. 반지름이 델타인 이 점을 다 모아놓은 거. 이걸 뭐라 그런다? SD의 P, 델타 오픈 스페어라고 그런다. 열린 공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열린 공 오픈 스페어라 부르고요. 거리 함수가 알려져 있을 때는 그냥 S의 P 델타라고 쓰기도 한다. 자, D가 실수의 보통 거리 함수면 S의 P 델타는 뭐가 되느냐? 실수에서 P로부터 거리가 델타 안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P 마이너스 델타에서 P 플러스 델타 사이에 열린 구간이 되겠죠. 그죠? 열린 구간이 바로 S, P 델타가 되겠어요. 즉 이게 이 집합이 뭐가 되느냐? S의 P, 델타가 되겠다. 자, 그 다음 평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P가 원점이라 그러죠. 원점이라 그러면 R제곱의 원점을 잡고 반지름이 1일 때 SP 델타는 D가 보통거리 함수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내부가 되겠어요. 아까 그래봤죠. 예를 들어서 P가 지금 원점이죠. 그러면 여기 1을 지나는 여기 원점의 내부. 이게 SP 델타예요. 이게 SD의 P 델타. 여기 D는 이제 보통거리 함수일 때. 그런데 D1, D2가 예제 6점이 다시 가볼까요? 예제 6점이에 가면 D1은 뭐예요? D1은 맥시멈, D2는 두 개 차를 더해 주는 거죠. 그러면 S의 P 델타가 뭐가 되느냐? 맥시멈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점들을 그려보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돼요. 또 S의 P2는 두 개 더해준 값이 X와 Y의 좌표 평면에서의 차이의 덧셈이 1보다 작은 집합을 그리면 이와 같은 점들이 다 포함되겠어요. 자, 예제 6.13을 볼까요? D가 X의 이산거리 함수이고 P가 X의 한 점이라 그러면 S의 P 델타는 어떻게 되느냐? S의 P 델타는 P에서부터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델타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P에서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2다 하면 2보다 작은 점 다 모아놓으면 전체 집합이 나오죠. 왜냐하면 모든 점들의 거리가 0 아니면 1이니까 그죠? 2보다 작은 점들 하면 전체 집합이 나올 거예요. 근데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1보다 작은 점 1보다 작은 점을 모아놓으면 델타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예를 들어 1일 때 S의 P 델타 하면 1보다 작으니까 자기 자신만 들어있죠. 0인 것만 들어있죠. 그죠? 2분의 1이어도 2분의 1보다 작은 거 0인 것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P의 한원소 집합이 되겠어요. 자, 문제 6.14 볼까요? 두 개의 열린 공들의 공통 부분은 항상 열린 공이 되느냐? 열린 공의 공통 부분.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보통 위상 공간에서 평면에서 예를 들어서 원점에서의 반지름이 1인 이와 같은 열린 공 생각하고 또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에서의 반지름이 1인 열린 공
네, 이런 걸 생각하면 이거는 이렇게 할까요? 이걸 생각하면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은 뭐예요? 공통 부분은 여기에 들어있는 점들이죠. 예. 이거 열린 공이 되나요? 뭐 눈으로 보더라도 열린 공이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열린 공이 안 된다. 볼까요? 거리 공간에서 부분집합 S가 중심이 P이고 반지름이 델타인 열린 공일 때 S 안에 모든 점 Q에 대하여 Q를 중심으로 하고 S에 포함되는 열린 공 T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림으로 보면 이거예요. P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델타인 이와 같은 열린 공, 지금 경계선은 포함 안 하는 요 내부죠. 내부에 있는 점들. 그 안에 있는 임의의 점 Q를 잡으면 요 Q에서부터 반지름이 적당히 있어서 그 Q로부터 만들어지는 열린 공, 요 열린 공이 항상 이 본래 집합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 열린 공 T를 항상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Q가 뭐 이 정도 있으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근데 Q가 굉장히 여기 뭐죠? 경계선에 가까이 있어도 그럼 반지름을 조그맣게 잡아서 항상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열린 공에 있는 임의의 점, 어떤 점이든 항상 또 그 열린 공에 포함되도록 열린 공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증명해 볼까요? 자, S를 SP 델타라 그러죠. 즉 P에서 중심 P에서 길이가 델타인 열린 공을 잡죠. 그러면 Q를 이제 여기 한 점이라 그러면 S의 한 점이라 그러면 P와 Q 사이의 거리는 항상 델타보다 작죠. 그죠? 이 정의에 의해서 델타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델타에서 뒤에 PQ를 빼준 값. 이게 작으니까 이게 0보다 크죠. 네. 이게 0보다 커요. 이 입실론이. 그죠? 방금 이거를 입실론이라 그랬는데 이 입실론이 항상 0보다 클 거예요. 그랬을 때 Q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입실론을 잡아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P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이거를 델타라 그러면 델타보다 작죠. 델타보다 작은데 델타를 쓰면 안 되겠고. 네, 이 거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델타잖아요. 그죠? 델타에서 요거를 빼준 거. 그게 바로 입실론이죠. 입실론. 네, 이 입실론만큼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열린 공을 잡으면 이 열린 공은 항상 S에 포함되죠. 그죠? 왜 포함돼? 네, 여기에 들어있는 임의의 원소를 잡아보세요. 임의의 원소 Y를 잡으면 Y와 Q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고, 그죠? 그러면 Y와 P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그게 뭐보다 작다? 델타보다 작다는 계산이 바로 얻어집니다. 물론 이 직관적으로 뭐 이렇게 봐도 좋은데 그걸 바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이제 위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 정리 6.1 볼까요? D가 X에서의 거리 함수일 때 X의 열린 공들의 집합, 즉 각 점에서 열린 공들을 잡는데 반지름은 0보다 크기만 하면 전부 다 모아놓죠. 각 점에서 모든 열린 공들을 잡아서 그걸 다 모아놓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X의 위상을 생성하는 기저가 된다. 기저가 되면 이 기저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유니언들을 다 해서 모아놓으면 그게 뭐가 돼요? 토폴로지가 되죠. 그래서 기저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우리 지난번에 했죠? 어떻게 하면 된다? 기저들을 다 유니언 해준 게 전체 집합이 나오고 또 두 개의 기저의 인터섹션에 또 다른 기저 형태가 들어가면 되죠. 자, 이 집합을 B, 필기체 B로 나타내죠. 그럼 이게 기저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유니언 B 해준 게 X고 또 B1, B2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인터섹션에 있는 점에 대해서 기저에 있는 여기 B에 있는 집합 B 스타를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X는 전체 집합이니까 유니언 B 해준 건 분명히 X의 부분 집합이 되고, 그리고 X의 임의의 점들에 대해서 S의 P, 1, P에서부터 길이가 1인 오픈 스페어, 오픈볼은 항상 P를 포함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런 오픈볼 하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유니언해 준 거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P라는 점이 X의 임의의 점이니까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유니언 B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X가 유니언 B의 부분 집합이 됐어요. 그리고 유니언 B는 또 X의 부분 집합이에요. 따라서 같아진다. 1번이 증명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 두 개의 인터섹션에 P가 있을 때 방금 했던 보조 정리에 의하면 인터섹션에 있으니까 P가 B1에도 있죠. 그러니까 P에 대한 델타1을 찾아서 P가 S의 P 델타1 안에 포함되고 S의 P 델타1이 B1에 들어가는 이런 열린 공을 하나 찾을 수 있죠. 그죠? 또 B2에도 P가 들어가니까 P에서부터 또 열린 공을 하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린 공 S의 P 델타 2 이게 B2에 들어가요. 예. 이 그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에 예. 이 같은 상황인데 이제 이게 B1 이게 B2예요. B1과 B2 사이에 있는 어떤 점 P가 있어요. 점 P가 있는. 근데 B1은 어쨌든 어떤 저 아까 필기체 B에 들어있는 그런 원소니까 이 점 P가 B1에 있으면 항상 뭐 찾을 수 있어요? P를 포함하고 P 델타 1이 되는 이런 SP 델타 1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좋은가? 이와 같은 SP 델타 1을 하나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B1에 들어있도록. 그 다음 B2에 대해서도 또 뭘 찾을 수 있어요? SP 델타 2. 조금 그림이 별로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B2에 들어있도록 이렇게 P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P가 또 B2에도 들어있으니까 P를 포함하면서 델타 2가 B2에 들어있도록. 그러면 이건 어쨌든 다 P에서부터의 반지름이니까 그 중에 작은 거 이걸 찾잖아요. 이거 작은 걸 찾으면 이 작은 거는 이 중에 이게 작을지 모르지만 이 중에 작은 거는 B1에도 들어있고 B2에도 들어있다는 거죠. 같은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와 같은 동심원이죠. 이거 두 개가 동심원이니까 그 중에 작은 동심원을 잡으면 둘 다에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델타를 미니멈으로 잡아주면 델타는 어차피 0보다 크니까 B스타 S의 P 델타는 이 B스타는 B1과 B2의 인터섹션에 들어있고 이 B스타의 형태를 보니까 이거는 또 B에 속하고 그죠? 그래서 스크립트 B 그러니까 필기체 B 이 집합이 잠깐만요. 이 집합이 뭐가 된다? 기저가 된다. B, B라는 요걸 모아놓은 집합 B가
기저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기저가 됐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위상을 만들 수 있겠죠. D가 X의 거리 함수일 때 방금 정리에 의해서 주어진 열린 공들로 만들어진 위상, 이걸 뭐라 그러냐? 거리 위상. 그래서 메트릭 토폴로지라고 불러요. 거리 위상. 자, 그러면 거리 함수에 의해서 유도되는 거리 위상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거리 공간은 항상 거리 위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즉 거리 공간은 항상 위상 공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D가 실수에서의 그 보통 거리 함수면 이때 열린 공은 뭐가 됐어요? 열린 공은 6개인 열린 구간들의 모임이 됐었죠. 따라서 6개인 열린 구간으로 만들어지는 위상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보통 위상이죠. 그러니까 실수에서의 보통 거리 함수로 만들어지는 거리 위상은 보통 위상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또 D가 X의 이상거리 함수라 그러면 이상거리 함수로 만든 열린 공은 뭐가 나오느냐? S의 P2분의 1은 한원소 집합이 나오죠? 이런 걸 다 모아놔서 기저가 되니까 한원소 집합들을 기저로 하는 위상이 뭐예요? 이산 위상이죠. 그래서 이산거리 함수로 만들어지는 집합 X에서의 위상은 뭐가 된다? 이산 위상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XD가 거리 공간일 때 Y가 또 X의 부분 집합이면 여기에 축소 함수를 줄 수 있죠? Y의 원소 위에다가 그냥 거리는 아까 같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Y에서의 거리 함수가 돼요, 이게. 이럴 때 우리는 Y, D, 리스트릭션 Y를 XD의 거리 부분 공간, 매트릭 서브스페이스라 그래요. 매트릭 서브. 그러면 이것도 거리의 공간이니까 여기 거리로부터 또 위상을 만들 수 있죠? 거리 위상. 그러면 그거는 사실 뭐랑 같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리 위상의 부분 위상이 된다. 그러니까 부분 거리 공간은 거리 부분 공간으로부터 만들면 위상 공간으로서도 또 부분 공간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